그날 이후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새소리가 있는지 바람소리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 삶을 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제가 대체로 겁이 없습니다. 욕심이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조금은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한 살에도 어렸을 때 마라톤 시작하십시오. 팔자 바뀝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청마동을 만들었습니다. 청마동은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청와대 마라톤 동아리가 청마동입니다.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70명 모였습니다. 탄천 둔치에서 토요일마다 달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마동 만들었습니다. 아마동. 아침 편지 마라톤 동아리. 한 2만 명 전국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마라톤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 마라톤 동아리가 생기니까요. 각 부처에 마라톤 동아리가 생겼어요. 아마 도청에도 그 이후에 아마 생겼을 겁니다. 마라톤 시작하시죠. 그런데 육체는 살아나는데 머리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이게 저를 살렸는데 이걸 매일 반복하려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밑에 있고 저는 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은 다른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프로라고 부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기계적인 반복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닉은 한계가 옵니다. 글 쓰는 사람에게 반복은 두려움을 줍니다. 가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무대 앞에 설 때도 늘 두려움을 줍니다. 이분들을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이 글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 노래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감동할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글을 쓰기 전에. 고도원 선생님, 이것도 글이라고 썼어? 글 좀 쓰신다면서. 그 얘기가 들리면 손이 안 나갑니다. 또 어느 영명한 분이, 아니, 고도원 선생님 이거 엊그제 보낸 거 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쥐가 납니다. 글솜씨 글 재주는 한계가 옵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영감, 에너지, 이게 솟구치지 않으면 한 줄도 나갈 수 없을 때 알기 시작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힐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회에 길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 특히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이 작은 지도자입니다. 가다가 요리 가고 있습니다. 길이 잘못 나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이 지키는 거, 이게 다 삶인데 여기서는 우쭐하고 여기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새끼 밥 먹습니다. 매일 잠을 잡니다. 사랑하고 일하고 노래하고 슬퍼하고, 이게 삶 전체입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매니저할 것이냐, 이 중립적인 길을 누가 이 큰 기둥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요즘 몰두하고 있는 명상입니다. 오늘 2015년 4월 15일 여러분들 만나고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됐던 8월 1일,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삶의 족적들을 보면
저를 이끌어온 것은 이 고점보다는 저점이 많았다는 것이 오늘 저에게 드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고점으로 승화시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가, 공적 조직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로 들으십시오. 길은 달랐습니다. 경험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다 저점들이 있습니다. 왜 명상이 필요한가? 왜 힐링이 필요한가? 제가 15년 전에 힐링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명상하면 친구들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제가 드디어 갔구나. 입이 험한 친구는 욕했어요. 돌았니? 왜 그래? 약 잘못 먹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친구로 알았는데 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힐링이 대세가 됐습니다. 가는 길에 수없는 힐링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점과 저점, 내리막길로 올라막길에서. 자, 이 자리를 있게 한 저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없는 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기부사서 옹달새 모으면 가끔 눈빛을 보고 아름다우시네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시네.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다 아픈데. 여기 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다 힘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외상은 시간 가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되면 다시 떠오릅니다. 어떤 아이는 물을 봐도 기염하고 배만 봐도 기염합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 속에 사실은 우리의 삶, 꿈이 숨겨 있어요. 오메가 포인트가 그 속에 숨겨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전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붕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시골교회 목사였다는 표현은 궁핍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애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3남 4녀를 낳으셨습니다. 무슨 힘으로 낳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밥 먹을 때마다 싸웠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요새는 급식이라도 있지. 늘 배고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원래 컸는데 한 10cm 잘라놓고 왔습니다. 이만큼 큰 것도 기적입니다. 이사를 다녔습니다. 10번 넘게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 가는 거는요, 혹시 경험하신 분 아시죠? 죽음과 같습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겨우 친해진 친구하고 헤어져야 돼. 나를 좀 우호적으로 좀 돌봐주던 형하고 누나하고 헤어져야 돼. 그리고 아름다운 소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다가 그 소녀를 다시는 못 봐. 왜 또 이사 가는 거야? 왜? 새 동네에 가면, 그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어요. 따돌림을 당합니다. 시골 아이들의 따돌림은요, 정말 수확합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사는,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따돌림, 이거 심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짓밟습니다. 새 동네 가면 누가 붙잡아. 야, 너 목사 아들이야, 이리 와봐. 너 이것도 옷이야? 짓밟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형이 우산을 딱 들고 왔어. 미술을 띠고 다가왔어. 제 손을 잡아줬어. 야, 이 동네는 괜찮은 동네네. 그 형을 따라갔는데 퐁 빠졌어요. 이만한 똥통을 만들어 놓고 똥을 그득 담고 지푸라기로 싹 덮어서
제가 그 길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미소로 손을 잡아서 잘 안내해가지고 마치 겨냥하듯이 펑 빠뜨리고 깔깔깔깔대고 웃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이미 한 20, 30명이 준비 넣듯이 깔깔깔대고 함께 웃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저희를 똥통으로 빠뜨렸던 그 형을 제가 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동네에 살아계세요. 제가 40 넘어서 만났어요. 어떤 또 이게 강연 자리가 있어서 갔어요. 그때는 제가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있을 때니까 강연을 했는데 그 형이 와 계시는 거야. 오, 그 형 아니셔. 어휴, 죄송할 것 없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형이 저에게 포인트 하나 찍어줬어요. 여러 포인트 찍어준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엄청난 터닝을 시킨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인간의 미소 뒤에는 비수가 있구나,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수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세요. 제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이 인간의 변심입니다. 자, 지금의 심각한 사태는 다 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변심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뢰의 추락입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겁을 냅니다. 누가 미소를 띠고 다가오면 도망갑니다. 또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게는 지금 돌이켜보면 위대한 포인트 하나 찍어줬어요. 그 형은 내 손을 잡아서 미소로 손을 잡아서 똥통에 빠뜨린 인생이었는데,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 미소로 손을 잡아서 똥통에 빠뜨리는 인생은 살지 않겠다. 그 어린 나이에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겁을 냅니다. 개인 기피증에 걸립니다. 골방에 처박힙니다. 비 오는 날은 더 못 나갑니다.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대한민국에서 그 가난한 목사가 최고 장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책이 깔려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한 독서가가 어린 시절부터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링컨 학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첫날 한 150명 모입니다. 자, 학생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왕따 당한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고돈 선생님이 어렸을 때 왕따 당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만난 거야. 그럼 어린 시절에 왕따 당한 게 인생의 내 삶에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메다이가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자, 역사의 전환기에 청년들이 붙잡혔습니다. 혁명전사들. 사형대에 섰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거총 소리까지 났습니다. 탁! 사격하면 빵 해서 가슴에 박힙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잘 아시는 역사적인 에피소드. 그리고 사실입니다. 빵 하기 직전에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황제였고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황제였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한순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형대에 섰던 청년들 대부분은 정신병으로 실려갔습니다. 트라우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청년은 솟구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호가 됐습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 감히 격에 견줄 수는 없지만 오늘의 달을 만든 게 뭐냐?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똥통이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저점, 똥통, 트라우마, 사랑하십시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포인트를 하나 찍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게 후뚜루후뚜루 책을 읽는 아들에게 어느 날, 아들아,
오늘부터 이책 있고 밑질거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해. 단단한 음식을 씹을 줄 알아야 돼. 이 정신도 그와 같아. 함석헌 선생이 쓰신 뜻으로만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 상중하. 그 4권의 책을 주시면서 밑줄 긋고 독서 카드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그 4권을 딱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밑줄이 그어져 있었겠어요? 회초리 꺾어와. 예전에 아버님들이 회초리를 꺾어오게 해서 훈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절입니다. 아버지 회초리가 사라졌습니다. 몹시 맞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그날 가출했습니다. 가출한 형님 따라가다가 제가 터닝했습니다. 효심을 발휘했어요. 아, 이게 역사적입니다. 저에게는. 나라도 맞아드리자. 우리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두 아들 다 튕겨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 텐데 에이, 나라도 맞아주자. 맞아줬습니다. 독서 카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무엇인가? 미래에 도달해야 할 현실이 아닌 오메가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꿈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물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꿈을 물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옹달샘에 사람이 옵니다. 청년이 옵니다. 학생이 옵니다. 학생의 꿈이 뭐예요? 처음에는 겸연쩍합니다. 2번 묻습니다. 엉터리를 작업합니다. 북성이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오늘 당신 꿈이 뭐예요? 꼭 물으세요. 그럼 눈동자가 이상해집니다. 뭐 잘못 먹었어? 근데 진지하게 또 물으세요. 무슨 엉터리라도 북성이 뜹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배들에게는 꼭 꿈을 물으세요. 그 사람은 평생 꿈을 물어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2번째, 꿈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메모하는 것입니다. 기록이에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꿈을 적어놓으면 그 꿈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자기의 삶을. 오늘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여기 왔습니다. 오다가 보면 국밥집도 들렸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유턴 자리가 좀 고약하더라고요, 여기가. 길을 잘못하면 내비양이 바빠집니다. 돌아가세요. 뭐 재조정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 내비게이션을 찍은 것은 나인데 어쨌든 여기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제가 입력해 놓은 내비게이션의 방향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메가 포인트를 적어 놓으세요. 2015년 4월 15일. 그리고 무엇이든 지금 머릿속에 그래 있는 희미하게라도 적어 놓으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춤이라고 부릅니다. 3번째, 오늘의 결론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꿈은 혼자 이루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사람 돼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합니다. 좋은 주파수 가진 사람 주변에 좋은 주파수, 좋은 미소 가진 사람 주변에 좋은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만납니다. 혹시 밤새 고스톱 치십니까? 고스톱 친구가 말해요. 술 퍼마십니까? 술 친구 많습니다. 뭐 물론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사람 돼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사람이냐? 김태희, 장동건, 이병철, 물론 좋은 사람들입니다.
잘생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 뭐뭐하는 권력가? 답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저에게 물으면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사람은 뭐냐? 좋은 꿈을 가진 사람. 지금의 모습은 별거 아닌데 지금은 박 터지게 싸우는 전쟁 중인데 다 잃었는데 그가 가고자 하는 오메가 포인트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꿈은 뭐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꿈 넘어 꿈.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를 생각하는 거. 그 꿈의 방향이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방향으로 터닝하고 있는 것.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제3의 지대, 중립지대가 생깁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이 100만 원 모으고 제가 100만 원 모으면 물질적인 가치는 2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 삶과 제 꿈과 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돈은 200만 원짜리인데 어느 날 그것이 200조. 어마어마한 가치로 바뀝니다. 우리의 국가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깊은 숲속에 산속에 묻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전선에 나가서 이 사람의 꿈과 이 사람의 꿈,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삶 엮어서 푼돈 모아서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약간 불을 일어서 불씨 주어서 이걸 키워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때 우리의 삶은 통째로 춤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힐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